글로벌 증시의 분수령입니다. 미국의 CPI 경계 태세 속에 우리는 시장 이번 주 좀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내에 또 내일 8월 15일이기 때문에 휴장합니다. 쉬어서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또 발표되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쉬는 게 안 좋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밖에 이번 주 저희가 대비해야 될 일정들 좀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밤, 어제는 이제 PPI가 나왔고 오늘 CPI가 나올 거고, 다음 거래에 이제 소매 판매가 나오면서 더불어 확인해야 되는 거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거 좀 급한 불을 좀 끈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23만대에서 25만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2주 연속 주간 이제 실업 청구 건수와 이제 4주 한 달짜리 실업 청구 건수가 또 평균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실상 저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10,000명, 20,000명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가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여론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샴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인디케이터 부분에서 신뢰도를 봤을 때 과거에 이제 0.5를 넘어갔을 땐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던 전례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0.53이 넘어간 부분에서도 좀 일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그 경기 침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GDP가 꺾인다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뭐 4.5가 명확하게 넘어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노동부에서 이번에 발표됐었던 비농업 고용을 보시더라도 장기적인 실업률에서의 그런 실업자는 바뀌지가 않았고 단기적인 실업자 부분만 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또 케어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들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미국 지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저는 좀 물음표가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물가가 안 잡히면 안 잡혔지 제가 봤을 때 침체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봐야 되고요. CPI 같은 경우는 P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구성 요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PC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소매 판매죠. GDP의 3분의 2 부분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가 만약에라도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요건 또 이제 GDP 나후 수치를 배제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분명 또 태클을 걸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서 금요일 이제 우리나라 오전장부터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장에서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어쨌든 좀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이벤트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많아요. 실업 청구 건수 발표, 더불어서 CPI 소매 판매 지표 발표 대기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게 응축된 게 목요일에서 발표되면 저희 금요일 시장 어떻게 반영될지까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PPI가 또 미국에 둔화됐다. 9월 금리 인하 보폭은 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하나씩 좀 얘기 나눠볼까요, 이 대표님? 네, 뭐 패드워치를 온다라면 뭐 0.5% 인하도 상당히 높게 좀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컷이다 비컷 가능성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0.5%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시장에 좀 큰 혼란이 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0.25% 인하를 지금도 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물가가 좀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 달 고용 지표 결과가 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업률은 4.2%대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4.3%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계절적 영향이 좀 있었다라면 이번에는 고용이 좀 늘어나면서 실업률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를 좀 안정세, 경기 둔화를 조금 더 안정세 를 도와주기 위한 역할을 해주기 위한 인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0.25%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0.5%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 정말로 패드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급작스런
가파른 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남은 FOMC 기간 동안 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연속된 금리 인하, 그러니까 한 번 금리 인하하고 또 좀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또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최소 3번 혹은 정말 많게는 한 4번 정도까지는 단행을 하고 나서 4번까지는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3번 정도는 단행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쉬었다가 또 2번인데 3번도 연속된 금리 인하 이런 패턴으로 가면서 좀 경기를 좀 잡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경기 하락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경기에 대한 하락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얘기해 주신 건데요. 한 하반기에 3회 연속적으로 인하할 가능성 일부적으로는 좀 전망을 해 주셨고 일단 0.25% 인하하면 시장이 좀 혼란은 올 거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 CPI가 상승 하락별 국내 증시 영향 좀 어떻게 될런가 뭐 약간 뭐 얘기도 해주셨지만 유 대표님도 하장 본부장의 의견도 궁금해서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일단은 저는 CPI가 좀 예상치를 하회할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세 항목이 같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PCE까지 거의 비슷하고 비중만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랑 쉘터에 대한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된 것들을 확인을 해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2%대에 어느 정도로 좀 가깝게 나오는지 그게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PPI에서 힌트를 어느 정도 많이 줬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는 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차익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PC까지 좀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매크로적으로는 상당히 좀 귀찮아질 수 있는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주거 부분까지 견조하던 게 어쨌든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의 데이터들이 주간으로 또 나와 있는 것들에서는 크게 포착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오히려 PPI처럼 조금 더 좋게 나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그렇게까지 큰 부분으로의 영향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체크해야죠. 지금 WTI에서 유가가 이제 중동 리스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85불 수준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 CPI랑 PPI가 좀 약간 고착화되는 움직임이 일부 있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80불에서 다시 2% 빠진 78불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라도 이게 조금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9월은 상관없습니다. 11월과 12월 달에 물가 지표에서의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추후에 투자하기 굉장히 피곤해지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긍정적 지표들을 예상하고 있지만 주의하거나 꼭 봐야 될 부분 체크할 리스트는 유가 상승, 에너지 부분 영향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PI 긍정적 결과 뭐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화장품, 낙폭을 좀 키웠던 섹터들에 대한 반등 좀 기대해봐도 돼요?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실까요, 유 대표님? 저는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낙폭 심했다가 완전 V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일 높은 반등을 주고 있는 게 반도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하이닉스가 워낙에 많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엔비디아 주가도 좀 안정세를 띠고 있고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주들이 의외로 한 9월 말 10월 정도까지는 좀 시장 수익률 대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잘 모르겠어요. 뭐 실적이 중국향 기업은 안 좋게 나오고 비중국향 기업들은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주가는 화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약프로 행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데 다만 이번에 화장품들은 뭔가 알파를 맞추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알파를 맞춰주려고 하는 쪽이 미용 의료기기 쪽 혹은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를 동시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 특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한 날에도 주가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시장에서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주가는 조용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던 게 필러라든지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슈자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 대웅제약도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성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알파라는 건 뭐냐면 성장률이라는 거죠. 매출의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인데 화장품은 약간의 아쉬운 감, 하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특히 이 필러 쪽은 이런 것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가지면 좋겠고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은행에 정기 예금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주식 사가지고 전전긍긍 하느니.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 편하긴 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경기 둔화를 막아주면서 보완적인 금리 인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바이오주들 제가 바이오. 힘을 못 내고 있지만 바이오주 주목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고배당주. 어쨌든 은행주들은 금리가 인하되는 거 반면에 상대적으로 배당 매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당이 높은 기업들을 전 꾸준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반등을 좀 보내주는 게 반도체 쪽. 그리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금리 인하하면 수혜주로는 고배당 그리고 더불어서 바이오 꼭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 엔캐리 청산, 다양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락장에 접어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현금 들고 있는 게 베스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지수가 물론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PBR 0.9배 수준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상 주가의 회복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빠졌다라고 한다면 좀 모아놓고 기다리면은 결국엔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타는 근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영향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실제로 쉬워 보이지만 해보시면 되게 어려운 게 단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하실 분들은 그냥 차라리 현금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조금 대형주 위주 단에서의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내가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볼 건지 아니면 전쟁으로 볼 건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좀 상당히 달라지고 이 이슈를 모두가 다 반영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면은 좀 어렵습니다. 방향성을 잡기가. 그래서 특정하게 좀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이슈 하나만 좀 놓고 시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좀 맞춰 나가야지 퍼즐을 너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잡고 있으면 시장에 대한 이런 합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거저거 다 보면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만 제대로 보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모아놓고 기다리면 수익 생긴다고 하니까요. 투자하실 때 좀 초보 투자자예요. 전 장기를 좀 볼래 하시는 분들은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전 담아볼 경기방어 관심주 유 대표님 어떤 거 보고 계실지 관련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삼바, 현대차, 하나솔루션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원픽주 살펴볼게요. HK 이노엔인데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243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60% 가까운 58.9% 성장을 했고요. 분기당 240억 영업이익이다. 그럼 1년에 영업이익 1,000억 정도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500억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치고는 엄청나게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관련된 전문 의약품 매출도 나쁘지 않고요. 이중 항체 자가 면역 질환제 신약 물질 관련된 기술 수출 로열티도 이제 하반기 정도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제품 KKB 전년 대비해서 한 28% 이상 증가한 매출이 371억을 달성했고요.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임상 3상을 좀 진행 중인데 미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 말이나 26년 초에 시판이 허가가 된다라면 충분히 핵심적인 매출
증가 상품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주가는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한 5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있고요. 37,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는 지난번에서도 사실은 좀 여기서 횡보하다가 돌파하려다가 8월 초에 급락을 맞았는데 다시 그 자리 매물대만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금리 수혜주로 HK 이노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두 분과 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두 분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